장기간 지속되는 결혼관계의 비결. 비결 5. 부모 역할을 함께 협동해 나가기. 아이를 갖는 것은 모든 결혼의 큰 변화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큰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팀워크와 세심한 소통을 필요로 합니다. 한 가지 흔한 오해는 양육이 엄격한 역할 분담을 통해 한쪽 부모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하고 회복력 있는 가정에서는 두 부모 모두 자신만의 독특한 기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무나 책임으로가 아닌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자발적 기여를 위해 양육에 적극 참여합니다. 따라서 항상 특정 업무를 한 사람에게 시키려 하거나 상대방에게 강제로 떠맡기려 하지 않으면서 신축성 있게 필요할 때 서로를 지원하며 팀으로 함께 자발적으로 협력합니다. 예를 들어 리사와 마크는 둘 다 바쁜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양육 책임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이의 행동이 나빠졌을 때 리사는 자동으로 마크에게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아이와의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관리하는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하여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마크가 아빠로서 아이의 잠자리를 돌볼 때도 자신감 있게 주도권을 잡으며 리사에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부모로서 독립적으로 아이를 다룰 수 있으면서도 필요에 따라 서로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신축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이 균형 잡힌 접근법은 각 부모가 양육에 참여하고 혼자서도 아이와의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우게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또한 어떤 도전적인 과제에 직면하게 되면 특히 자녀와 경계선 세우기나 자녀에게 스스로 결과에 책임을 지게 하는 때를 결정하는 일, 혹은 아이들과 나누어야 하는 어려운 대화와 같은 상황에서는 협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리사와 마크는 아이가 없는 장소에서 사적으로 대화하며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아이들 앞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화를 피합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 가족 치료사나 상담가의 도움을 받아 함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일관된 접근법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혼동된 메시지를 피하고 아이에게 함께 혹은 각자 부모로서 일관성 있고 지지적인 태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사는 자녀와 확고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믿지만 마크는 좀 더 느슨한 접근법을 선호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러한 차이가 갈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그들은 서로의 관점을 개방적으로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기로 동의합니다. 이를 통해 동의를 얻은 일관적인 자녀교육법을 통해 이들은 그들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아이들이 두 부모로부터 안전하고 지지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부모 역할은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는 것도 혹은 상대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강제로 떠맡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이혼 부부 등 대화에 문제가 있는 부부들 간의 협력적 자녀 양육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두 부모가 때로는 독립적으로, 때로는 함께 나서며 아이들에게 안정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건전한 자녀의 양육은 서로를 지원하고 각자 부모로서 독립적으로 그 역할을 배우고 성장하며 열린 소통을 필요로 하는 공동의 여정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함께 균형을 이루어 나가면서 부부는 부모 역할상 여러 위기를 헤쳐나가면서도 함께 부부관계를 탄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결 6. 함께 비극을 헤쳐나가기. 삶은 때때로 큰 도전들, 즉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실, 질병, 재정적 어려움 등을 겪게 됩니다. 건강한 커플은 이런 시기에 서로에게서 힘을 찾지만 건강하지 않은 부부는 각자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그들은 슬픔을 함께 마주하며 부부가 한 팀으로서 상대방의 탓을 하지 않으면서 함께 고통을 처리하고 나누면서 그 힘든 과정 속에 서로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비극을 함께하기 위해
더욱 연결하려는 힘은 서로 상대에 대한 신뢰, 이해와 공감에 기반하며 각 파트너가 서로 상대에 대해 잘하거나 잘못한 것에 대한 판단 없이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에게 기대며 함께 힘든 감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 파트너의 상습적인 문제로 비극이 생겼다면 상대를 용서를 하되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또는 각자가 전문가와의 상담 등 건강한 가정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도움받기, 경계선 설정과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사라와 마이클을 상상해보세요. 그들은 가까운 가족의 한 멤버를 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들은 슬픔 속에서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 감정을 나누고 서로에게 필요한 슬퍼하기와 애도하기 등의 정서적인 필요를 위해 그 과정을 지지합니다. 사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날이 있을 수 있고 마이크는 함께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데서 위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대처 방식을 존중하며 슬픔을 함께 느끼면서도 곁에서 혹은 뒤에서 묵묵히 서로를 외롭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모든 커플이 비극에 건강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커플에게는 슬픔이 부부간의 회합이 아닌 분열의 원인이 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커플은 비극적인 사건 중에 서로를 지지하기보다 각자 내향적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들은 각기 따로 고통과 슬픔을 겪으며 비효율적이거나 심지어 중독적 행동 등 자기 파괴적인 방식으로 위기를 대처해 감정적으로 더욱 서로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파괴적인 행동들은 각자가 만나기 전에 각기 개발해 온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샘과 제시카를 예로 들어봅시다. 그들도 비슷한 상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기대기보다 각자 고립된 채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샘은 감정을 피하려고 일에 몰두했고 평소에 동성애의 여자친구가 별로 없던 제시카는 샘 대신 다른 남자친구들에게 의지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똑같은 고통을 느꼈지만 따로 대처하면서 그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커플이 따로 슬픔을 겪으면 오해와 분노가 쌓일 수 있습니다. 파트너의 대처 방식을 개인적 고통의 반영으로 보기보다 무관심이나 배반 혹은 비난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히 서로가 잘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분노와 좌절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극복을 위해 함께하기보다 서로를 비난하게 되고 파트너의 미온적 반응을 무능력이나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지지 부족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시카는 중년기에 위기를 겪는 중인 샘이 이유 없이 감정적으로 멀리 있는 것 같아 상처를 받고 샘은 제시카가 자신에게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시간과 공간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느낀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들은 각자 알고 있던 서로의 최선의 방법과 그 이면에 그러나 선한 의도를 보지 못하고 서로가 잘못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실과 자신에 대해 상대의 잘못하고 있다는 점에만 집중합니다. 이로 인해 원망이 쌓이고 감정적 부담이 더욱 커지며 위기를 다루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건강한 커플은 슬픔이 복잡하고 개인적인 경험일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감정이 격해질 때에도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한 피하지 않고 열린 소통을 위해 노력하며 서로의 대처 방식을 존중합니다. 그들은 함께 슬퍼함으로써 혼자 고통을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위안을 찾습니다. 반면 각자 따로 슬퍼하면서도 이러한 방법을 개선하려 하지 않는 커플은 결국 슬픔을 극복한 후에도 그 관계에 생길 수 있는 상처로 인해 재결합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렇게 새로이 생긴 관계의 상처는 단기적으로 관계의 이별이나 이혼 등의 영구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함께 슬픔을 헤쳐나가는 데는 공감, 인내, 그리고 각 파트너가 서로 다르게 대처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슬픔을 헤쳐나가는 중에도 지켜야 할 경계선을 유지할 수 있는 강인함이 각자에게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자가 결혼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커플이 비극을 함께 헤쳐나갈 삶의 도전으로 접근하고 관계를 무너뜨리려는 외부로부터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서 그 위기를 함께 싸워나가면서 서로를 지원할 때 그들은 관계의 미래를 위한 더욱 강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이 깊은 정서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은 각자가 그리고 함께 계속 비축해 나갈 수 있으며 이 힘은 그들이 후에 마주할 또 다른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들마저도 계속 헤쳐나가며 행복을 함께 재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